매일 아침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박상아 보험사 모시고요. 이제 홍수나 이런 비 피해를 대비해야 할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요. 물에 대한 정보들을, 물에 관한, 보험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상아 보험사님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상아 보험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상아 보험사입니다. 매달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셔서 이렇게 보험 관련 정보를 재밌게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러주시니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무더위가 오늘 좀 한풀 꺾이긴 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더우셨죠? 그렇습니다. 더위가 갑자기 시작되면 제일 바쁘신 분들이 바로 그 에어컨 기술자분들이십니다. 네. 특별히 그분들께 안전하고 건강에 유의하시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혹시 에어컨인가요? 사실 저희 집에 에어컨 문제가 생겨서 네. 조금 덥게 여름을 보내야 하는 그런 걱정을 갖다가 했었거든요. 네. 다행히 날씨가 시원해지고 그냥 썸머스쿨이 시작되면서 네네. 저희 집에 인구 밀도가 줄어들었어요. 예, 선생님들은 다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됐는데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름 하면이 따라다니는 단어, 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물과 관련된 보험들이 많이 있나요? 그럼요. 예. 이 물은 저희들이 그 피해의 원천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 마시고 여러 가지지만 저는 지금 보험 얘기를 하니까요. 네. 물은 보통 저희들이 그 위에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간다고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저희 생활에서는요, 조금 변형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뭐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정도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비가 또 있나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부엌에서 보세요. 정수기나 냉장고 호스가 터져가지고 물피해 보는 경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욕조가 넘쳐서 생기는 있겠네요. 피해도 있겠고요. 네네. 심지어는요, 스프링클러, 생각하지 못하던 스프링클러가 그냥 터져가지고 스프링클러가요? 예, 세탁소에 그런 일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좀 많은 종류의 물들이 쏟아져 내릴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우리 생활 주위에 있고 또 클레임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바람을 동반한 그 폭우는 멀쩡한 지붕도 순간적으로 들뜨게 해서요. 그 사이로 비가 침투해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는 싱글 조각들이 이게 날아가서 그냥 집중적으로 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싱글이요? 예, 바깥에 있는? 아스팔트 싱글, 지붕. 아스팔트 싱글. 예, 그걸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 지붕이 자연스럽게 노화돼요. 10년에서 15년 그렇죠. 정도 지나면요. 네.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보험 클레임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셔서 기다리다가 네. 혹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너무 오래된 것들은 방수 기능이 떨어지고 이미 우박 같은 경우에는 깨져버리거든요. 그냥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에서 이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클레임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거부가 바랍니다.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우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클레임을 좀 성공률이 어떻습니까? 우박은 사실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자연재해예요. 네. 자연재해였고 야구만한 그냥 우박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주택에서 일어난 일이냐라고 항상 물어봐요. 네. 만약에 이 건물 자체가 오래돼가지고 지붕을 이미 갈았어야 되는데 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왔다.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벌써 한번 클레임을 했었는데 그 클레임을 갖다가 클레임한 그 네. 보험금만 수령하고 수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 또 됐어.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렇군요. 예. 정상적으로는 그러면은 몇 년에 한 번씩 이 지붕을 보험을 통해서 수리를 할 수가 있나요? 아이고. 이 어떡하죠? 제가 이거 지붕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정확한 거를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지금 보시면은요. 네네. 아스팔트 싱글을 사서 보세요. 저 홈디포 같은 데 가서 네. 보시면은요. 예전에는
10년 워런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5년이나 20년 워런티예요. 훨씬 더 길어졌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발전됐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무슨 뭐 그 머티리얼 컴퍼니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지붕업자가 해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해주든지 어디서든 해줄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이상이 지나버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갈아야 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네. 과거에 비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클레임 성공률이 뭐 성공이라고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그 보험금을 수령받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좀 그런 것들을 저지를 하는 건가요? 이제 네. 이 정도 해줬으니까 우리 보험회사에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갈만한 지붕은 다 갈았어요. 저도 주위에서 사실 이 클레임을 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았다고 좀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 보험회사가 클레임만 하면은 무조건 지불해주던 시절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좀 잘 고려하셔서 클레임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지붕하고 연결된 게 사이딩이지 않습니까? 네. 사이딩. 저희들 기억에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들 사이딩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었어요. 네. 알루미늄. 네. 그거 뭐죠? 그거 금속인데 네. 굉장히 얇은 거예요. 예. 살짝만 눌러도 이게 데미지가 나요. 그런 것들은요. 그랬죠. 그냥 작은 그 자갈로 이렇게 던져도 네네. 다 데미지가 나는 찌그러지죠. 도대체 이게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머티리얼이 되는데 네네. 그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른 종류로 다 바뀌었죠. 예. 플라스틱이잖아요, 예. 지금은요. 안 깨져요. 네. 100개를 쳐도 안 깨져요. 굉장히 네.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잘 고려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옛날 머티리얼이 없기 때문에 예. 편안한 마음으로 클레임을 갖다 하는데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보험회사에 직접 나가지 않아요, 지금은요. 그러면 누가 나왔죠? 떨드 파리. 떨드 파리에서 나왔군요. 제3자가 나가서 공정하게 그걸 판정을 해요. 네. 예. 그리고 보험 판정관이 따로 이렇게 별도로 있고, 그거를 또 중재하시는 분들도 또 따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정말 보험회사에서는 이제는 거기서 남은 결과대로 그냥 돈만 내주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평준화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데미지 같은 것들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조금 고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 같네요. 복잡해지지 않게요. 맞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이 문제가 사실 이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좀 보험에다가 연락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럼요. 네. 일단 그 보험회사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험하고 저축하고 그 두 가지를 갖다가 항상 이렇게 저글링, 그러니까 네네. 시소놀이를 해야 돼요. 네. 저금, 예금, 예치금 이런 것들은 작은 것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것들, 내 지붕이 앞으로 20년 뒤에는 갈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야 돼. 그런 건 예치금이고요. 갑자기 지내다가 우박이 야구공만한 게 막 떨어져가지고 네. 망가졌어요.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신다 그러면 내가 저축에 있는 돈을 써야 될지 아니면 저 보험회사를 통해야 될지 그거를 결정하는 데 쉽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요즘 같은 때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물 피해, 비 피해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요. 앞으로 몇 달간은 좀 그런 시간이 좀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리 소홀해서 보험회사에서 이런 클레임이 또 기각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좀 관리를 좀 하시는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예, 일단 집이 깨끗해져요. 네. 보기에 깨끗해지고 집값도 네. 올라갑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가능하시면은 때가 되면은 지붕을 갈아라. 그게 좋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립니다. 네, 주의해서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냉장고나 정수기 파이프 같은 데서 어떤 물이 뭐 역류해서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물이 갑자기 샌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예. 냉장고, 정수기 이거 뭐 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네. 마시는데 항상 그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파이프가 있어요. 얇은 파이프가 수도로부터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이거를 간혹가다 본인이 뭐 어떻게 해보시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시다가 망가뜨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일들은
마루를 깔고 나서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아, 어떡하죠. 예. 마루 새로 싹 하셨는데. 예, 대부분 네. 다 뭐 하나를 새로 바꾸면요. 네. 이것도 바꾸고 싶고 저것도 바꾸고 싶은 게 저희들 한꺼번에 같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항상 네. 먼저 사고 칠 수 있을 만한 일들은 먼저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걸 까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것도 좋은 조언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본인이 항상 집중하지 마세요. 전문가한테 맡기시라는 거. 예, 네. 그렇죠. 예, 전기선 연결하는 거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세요? 가능 안 네. 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 예. 이게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항상 좋아요. 네. 도대체 책임 소재가 없어요. 제가 어떤 잘못하면 사고가 났을 때요. 예, 내 네.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우리 어머니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님들 김밥 못 말으신 분 계세요? 다 김밥 말 줄 아시죠? 네네. 그렇다고 그분들이 몽땅 다 스시맨이세요? 아니죠. 아니죠. 네. 예. 스시는 스시맨에게 맡기고 김밥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훨씬 맛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이 기술자가 할 때도 어떤 뭐 기술자가 와서 하고 가셨는데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고, 이 기술자분들께서 대부분 다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저희 회사는 fully insured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fully 네. bonded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갖다 붙여놓거든요. 네네. 지붕도 마찬가지고 뭐 정수기도 마찬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모든 건축업자분들이 대부분 다 general liability하고 workers compensation을 갖고 있어요. 네. 그것이 있어야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분들이 자기 보험 가지고 이렇게 커버를 해드려요. 네. 안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갖고 있는 주택 보험으로 클레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스스로가 보호하시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럴 때는 뭐 보험으로 클레임이 가능하겠군요. 네, 뭐 어찌됐든 누구 어떤 사람이 하든 뭐 클레임을 하게 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믿을 만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또 잔디 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실내에서요. 예. 이 스프링클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나서 뭐 터질 때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어떤 뭐 일반적인 주택은 아니죠? 일반적인 주택도 가능해요. 아직 제가 저희 손님 중에서 그런 네. 일이 벌어진 건 못 봤는데 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특별히 몇몇 시리에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네이버빌이에요. 네. 네이버빌에서 최근에 짓는 집들은 스프링클러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이거 참 진짜 곤란한 일들이에요. 스프링클러가 있다라는 거는 네. 그거를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씩. 스프링클러도 관리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도장 받아야 돼요. 꽝꽝꽝 인스펙션 네. 하고 나서 도장 받지 않고 나면은 그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네네. 몽 터져버려요. 그런 물이 막 나오죠. 이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화재가 엄청난 피해요. 발생하지 않았는데도요? 예,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네. 터져버려요. 예, 그런 일이 간혹가다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점검 그런 것들을 갖다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정기적인 정비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렇죠. 네. 예. 특별히 세탁소 같은 그런 업소에서는요. 식당, 세탁소. 식당은 그렇게 크게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네. 그냥 닦으면 되니까. 네네. 그런데 네. 세탁소인 경우에는 거기에 세탁소는 손님 큰일 물건이 나네요. 있잖아요. 네네네. 아이고,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옷이 젖으면 안 되는 옷들도 있고요. 젖으면 안 돼요, 뭐든지요. 다 이렇게 네네네. 스프링클러가 내리면 농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몽땅 다 그렇군요. 빤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갖다 그렇군요.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액이 발생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알아봤으니까요. 네.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 피해도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하수도용이고요. 네. 또 하나는요, 우물이 넘치는 거예요. 지하실 우물이요? 예, 지하실에 보시면 저 미국에서 특별히 중서부 지역에서는요, 지하실에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물을 만들어서 네네. 거기서 물을 퍼내면서 계속 이렇게 뽀송뽀송한 지하실을 갖다 만들려고 이렇게 좀 그렇죠. 특별한 장치를 갖다 예. 만들어놨는데 예. 그것이 애물단지입니다. 그 썬펌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썬펌프요. 네. 이거 넘쳐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데 워낙 피해가 잦다 보니까 이게 옵션 처리가 돼 있거든요. 보험에서 옵션 예.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주택보험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보험료 비싸. 뺍시다 라고 가입할 때는 하세요. 그런데 피해가 일어나면 정작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전화해 보면은 화가 나세요. 네. 왜 내가 없어? 선생님께서 그거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사인하신데 애플리케이션 그렇죠. 사인하는데 거기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바쁘다고 저희 한인 이민 사회가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이 바쁜 걸 갖다가 핑계로 해서 무슨 계약을 할 때 뭐 그냥 되게 설렁설렁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건강 보험, 생명 보험 꼭 그냥 아주 그냥 정말 꼼꼼하게. 세세한 것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예. 펌프가 이제 작동을 가끔 뭐 전기가 나간다든가 이래서 작동을 안 했을 때의 문제가 자주 일어나잖아요. 예.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펌프를 내가 포함을 한다 했으면 어떤 비용들이 처리가 되나요? 보험에서? 보통 그냥 그 썬펌프가 거기 이제 사인을 갖다 하셨는데 금액을 갖다 저희도 정하거든요. 금액이 금액 정해졌군요. 5,000불, 10,000불, 15,000불 이렇게 돼가지고 바닥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거기다가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물론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회사들은요 거기 특정 물품만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그러니까 피니시가 안 돼 있는 지하실 있죠. 네. 그런 경우에 거기에 보일러, 히터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만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가격이 얼마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하실을 피니시가 피니시한 경우에 되는? 보시면은 바닥 마감재 그러니까 플로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바이닐이라든지 아니면은 카페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거기에 TV 세트 같은 것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아니면 그 소파라든가 가구 같은 거. 예. 가구들. 그런 것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액수가 비싼가요? 제일 비싸요. 보험,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주택보험 중에서 옵션으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바로 지하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주얼리예요. 이 보석류. 예. 근데 보석류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뭐 보석류야 가격이 비싸니까 비싸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요. 이 지하실인 경우에는 너무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요. 뭐 작게는 뭐 100불에서 많게는 뭐 200~300불까지. 야, 이거 무슨 내가 1000불짜리 보험을 드는데 뭐 이렇게 10%, 15% 되는 이런 보험을 가입해야 될까라고 해서 사실은 망설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 네. 역시 망설여져요. 네, 이런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면은 어떻게 뭐 백업 펌프라든가 뭐 배터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백업 펌프를 갖다가 따로 그 옆에다가 설치를 하신다든지 네네. 그리고 백업 펌프에는 꼭 배터리를 갖다 집어넣으셔가지고 항상 그냥 이렇게 체크를 좀 풀리 하시고. 차지되어 예. 있는 배터리도 조그만 거 말고 큰 거 거, 있어요. 용량 큰 큼직한 거 네. 해가지고 6시간 동안 뱅뱅뱅 돌아갈 수 있는 걸 갖다가 네네네. 구입해 두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6시간까지는 보통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물론 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그거는. 글렌뷰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웰메스도 그런 일이 있었죠. 네. 펠레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시카고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빼놓고 든든하게 이렇게 장치해놓고 배터리 약 3년에 한 번씩은 그냥 돈이 아깝더라도 바꾸세요. 그게 네. 더 싸게 먹혀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하수도 역류를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예. 대체적으로 하수도 역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그 앞마당에 나무예요. 나무가 자꾸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뿌리가 커지면서 그냥 하수를 눌러버려요. 아니면 하수 틈으로 네. 그 뿌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커지면서 그걸 깨버려요. 그리고 글로 들어가가지고 습기가 있으니까 얘가 그냥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그냥 하수를 막아버려요. 계속해서 물을 찾으러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네. 일이군요. 네. 그 부분의 피해는 안 해줘요. 아. 그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집안에서 그냥 물이 넘쳐갖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피해 있는 부분은 해주지만 그쪽 부분은 안 해줄 확률이 참 높아요. 그리고 그럼 정원에 있는 나무 뿌리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걸 잘 잘하니까. 하셔야죠. 네. 예, 하셔야죠. 아, 뭐 될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잘 안 된다 일반적으로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 시리가 시리가 잘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 예. 네. 시리에서 거기서 공사하다가 네. 그 하수 막혔어요. 그럼 시리에서요. 그거 꼭 리포트 해야 돼요. 시리에서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네. 거기를 갖다가 리포트를 안 하면요. 아무리 여기서 다 클레임을 하더라도 또 막혀요. 네. 예, 또 그렇군요.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꼭 시리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막혔다! 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그 아이들 있을 때 꼭 변기 뚜껑을 닫아놓으세요. 아이들이 물을 자꾸 내리거나 해서 역류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뭐를 그렇죠. 넣어요. 자꾸 조그만 그냥 장난감 같은 걸 넣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게 막히고. 막혀가지고 네. 점점 가다가 막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막히고 예. 뭐가 막혀서 기가 막혀. 결국은 그냥 하수가 막혀버립니다. 뻥 뚫어주신. 맞습니다. 예. 네.
네, 여러 가지 물 피해 이야기들을 오늘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홍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홍수 얘기를 하지 않으시네요? 아, 예. 이 홍수 얘기, 지금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요. 많은 네. 분들께서 홍수 보험을 갖다가 그냥 주택보험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니에요. 별도입니다. 아, 홍수 보험은 따로 들어야 되는 거군요. 예. 본인이 홍수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셨다 그러면 이미 벌써 모르게지 컴퍼니에서 그걸 갖다 서베이 하거든요. 여기는 홍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B-1, 뭐 A-1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구분을 해요. 얼마나 자주 있느냐, 얼마나 피해가 크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등급을 매기거든요. 예. 등급에 상관없이 그 지역이 홍수 지역이다. 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죄송하게도 보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홍수 지역에 사시는 거는 보험에 관해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홍수보험 별도로 또 몇백 불을 들이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화재보험, 주택보험이죠. 그 네. 주택보험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내셔야 될 확률이 그렇군요. 있어요.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가능하시면 홍수보험 그거 별도로 가입해야 되니까 살지 말자. 예, 네. 물피해. 자, 오늘은 박상화 보험사와 함께 이 물피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들어보고 있는데요. 박상화 보험사님 끝으로 글렌뷰 사무실 오픈하신다고 지난번 말씀하셨는데요. 오픈하셨나요? 드디어 오픈하고 손님까지 맞이했습니다. 거기서 네. 상담해가지고 손님들께서 너무 편하다고 예. 한국일보 본사 거기에 사무실을 갖다 오픈했거든요. 예. 그냥 오시기 너무 편하다고.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잘했다. 이제 앞으로 그 글렌뷰, 나일스 지역, 그쪽에 계신 분들께서 중부시장에 오픈하게 되면은, 이야, 정말 거기가 중심지가 되겠구나라는 그렇죠. 예. 예감이 생깁니다. 네. 자, 이제 샴버거와 글렌뷰 양쪽에서 손님들을 만나실 텐데요. 더 바빠지시겠네요. 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상화 보험사님 건강하시고요. 다음 달에도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을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화 보험사님 오늘 찾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박상화 보험사와 함께 물에 대한 피해죠. 예, 물에 대한 이 보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상화 보험사 언제든지 이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데요.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800-717-7963 800번에 717-7963으로 전화하시면 박상화 보험사와 언제든지 친절히 다양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 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 구글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K라디오 뉴스 AM 1330에서는 언제든지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찬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